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위험 속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상층부의 흔들림이 심해지면서 계획보다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장고군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최장 2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150억 원의 계약을 맺은 나성범 선수가 오늘 입단식을 갖고 힘찬 시즌을 준비합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지만 아직 남은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 상층부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7시 반부터는 밤사이 멈췄던 수색을 다시 시작합니다. 구조당국은 어제도 13시간 동안 건물 전체 층을 수색했습니다. 남은 실종자 5명은 붕괴된 건물 상층부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구조대원이 상층부에 직접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구조견 11마리가 투입됐습니다. 구조견들은 이전에도 반응을 보였던 22층과 28층 사이에서 다시 약하게 반응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어제 건물 상층부를 본격 수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 20층에는 전진 지휘소를 마련했는데 각종 장비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면서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붕괴된 아파트 옆에 기울어진 채 안전을 위협하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해체용 대형 크레인 2대의 조립도 어제 완료됐습니다. 대책본부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와이어 보강 등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레인을 해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이유는 건물 외벽과 위태롭게 서 있는 기존 크레인의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입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이후 건물 상층부의 흔들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진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이후 가장 우려됐던 건물 외벽의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해 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옹벽 계측 결과는 마이너스 32mm에서 플러스 24mm로 플러스 마이너스 45mm를 기준으로 삼고 플러스 45mm가 벗어났을 때는 작업 상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흔들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한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건물 상층부의 흔들림 정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8층에서 크레인과 가까운 지점 외벽의 움직임을 측정한 결과 첫 측정일인 지난 14일과 비교해 다음 날인 15일엔 동쪽으로 최대 6mm 움직였고 셋째 날인 16일엔 같은 방향으로 최대 16mm 움직였습니다. 38층 그림을 보게 되면 동남쪽으로 현재 기울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현재 그래프예요. 현재까지는 당국이 정한 기준 안에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데다 바람과 중장비의 하중까지 가해지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수치가 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대피를 하게끔. 위태롭게 기울어 있는 기존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작업자들조차 높은 위험이 뒤따르는 현장 투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쪽은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손 털고 간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 3번째 온 줄 알고 있어요. 크레인 해체가 끝나야 건물 외벽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 역시 그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날은 어제만큼이나 춥겠고요.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그나마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맘때 원래 이렇게 추웠나 싶기도 하시죠. 실제로 아침 기온의 경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추위 속 오늘 눈도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남부 지역은 약한 눈이 날리는 데 그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 이어 여수에도 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도 계속해서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이번 공사에 참여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핵심 작업자를 MBC 취재진이 직접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너무나도 급하게 진행됐고 최상층 공사 때 지지대인 동바리가 서둘러 철거된 사실이 대부분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에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핵심 현장 작업자. 공사 경력 20, 30년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소규모 붕괴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대규모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봐서 이 건국의 처음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현장과 비교해 속전속결로 진행된 공사 일정. 핵심 작업자들은 이걸 가장 큰 붕괴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1월 1층 공사가 진행될 때 대부분 현장에 투입됐는데 채 1년도 안 돼 39층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1년 만에 39층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빨리 올라갔냐, 늦었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죠. 현장 근처 주민들과 약속에 따라 공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그 시간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특수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다른 기계로 치면 배관이 더 작아요. 근데 그 CPB 배관은 배관이 훨씬 더 커요. 많이 올라가서 앞도 더 세게. 붕괴 사고가 난 39층 바닥을 지지하는 이른바 동바리가 왜 하필 설치되지 않았을까? 증언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38층까지는 동바리를 3개층씩 순차적으로 설치되기를 반복하는 방식이지만 39층 바닥 공사 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둘러 철거됐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구리 치기 전에 이거는 위로다가 빼갖고 단추를 했어요. 붕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동료의 실종 소식을 접한 현장 작업자들은 살아남은 미안함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를 초래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업 등록 말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광주 고등학교 학생회의는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명의 실종자들에게 기적이 있길 소망한다고 밝히고 불법 재하 도급과 부실 시공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19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 184명에 이어 어제 오후 6시까지 19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주 확진자의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장고분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최장 2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최근 나주시와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고분 주변을 보존하도록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유적이 발견된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일대 4천여 제곱미터를 현지 보존하기로 했고 이 구간을 지나는 고속도로 선형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선형을 변경할 경우 토지 신규 매입과 추가 공사 등으로 완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1,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 광양읍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광양읍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흔적이 거의 사라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광양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건물이 모두 철거된 채 남아있는 광양 매일시장 부지. 동구겨지지 등 고지도에는 해당 부지가 광양읍성 수령의 집무실이 있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장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선시대 관아토로 추정되는 석재 구조물들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담장과 기와가 발견됐다며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혁신시설, 또 성렬, 담장 이런 유구화하고 기와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하게 된. 매장물이 발견되면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저곳까지 발굴 조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00년 전 축조됐다는 광양읍성의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등 여러 고문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사회는 그동안 사라진 읍성의 자취를 기억하고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존의 방법도 있고요. 사진이나 기록들을 남겨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광양읍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1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나성범 선수가 오늘 입단식을 갖습니다. 지난 시즌 FA 최대어로 꼽혔던 나성범 선수는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과 연봉, 옵션을 포함해 15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23일 계약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장정석 단장과 김종국 감독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할 외국인 선수가 이번 주부터 차례로 입국해 선수단에 합류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투수 로니 윌리엄스가 오는 20일, 션 놀린이 25일에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주간의 격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한평에서 열리는 동계 훈련에 합류해 올 시즌 활약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날은 어제만큼이나 추운 가운데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맘때 원래 이렇게 추웠나 싶기도 하시죠? 실제로 아침 기온의 경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 추위 속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도 약한 눈이 날리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 이어 여수에도 어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로 시작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장성과 담양의 기온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순도 영하 6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 영하 5도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3도 안팎 예상되고요. 구례는 영하 8도 안팎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6도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심한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